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강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지구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얘들아, 로버트 랜스버그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참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대략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이 화산 폭발 사진 찍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화산 폭발 사진 찍으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화산 폭발의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다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 돌아가신 거야. 이해돼?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지구과학 현장에서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화산이 폭발하면 얘들아 수증기가 70%에서 90% 정도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같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생성되는 가스는 주로 뭐 때문이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때문인 겁니다. 그럼 얘들아, 땅 속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수증기랑 CO2를 막 내뿜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직권이 기권으로 간 겁니다. 맞죠? 직권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기권에 영향을 미친 거네. 아하,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단양 고수동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고수동굴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석회암에 구멍을 뚫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지하수가 석회암에 구멍을 뚫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들아, 지하수가 석회암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지하수는 무슨 권? 수권. 석회암은 무슨 권? 지권. 그래서 수권과 지권 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지구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교과서 23페이지입니다만 교과서 안 보셔도 되죠. 지구 환경에서의 탄소의 분포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분포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표인데요. 여러분들, 얘들아, 대기는 무슨 권? 기권. 식물과 동물은 무슨 권? 생물권. 화석 연료는 무슨 권일까요? 화석. 화석은 어디에 묻혀져 있어? 그렇지, 지권에 묻혀져 있는 거죠. 해양은 무슨 권? 수권. 퇴적암은 무슨 권? 지권. 자, 그럼 얘들아, 딱 봐도 퇴적암이 양으로 승부가 안 되죠. 그럼 얘들아, 탄소가 가장 많은 곳 퇴적암. 자, 근데 퇴적암이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석회암. 얘들아, 탄소의 이동 과정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의 형성 초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간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랑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직권으로 가면 석회암이 되고 수권으로 가면 탄산이온이 된다라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석회암이 탄소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죠. 미안. 그 다음에 화석연료까지 합해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직권. 직권에 가장 탄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해양, 수권이죠. 그 다음에 가장 탄소가 많은 곳 생물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생기인데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탄소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퇴적암 쓰시면 반전밖에 못 받습니다. 석회암이라 쓰셔야 정답입니다. 알겠죠? 석회암이 중요해요. 그래서 탄소를 가장 많이 포함한 물질은 바로 석회암이다. 그리고 얘들아, 탄소의 형태로 봤을 때는 탄산이온, 석회암 다음에는 화석연료, 그 다음에 탄산이온, 유기물, CO2 이런 순서대로입니다만 그냥 석회암만 알아두시라고. 나머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제발. 알겠죠? 탄소를 가장 많이 포함한 물질 퇴적암 쓰시면 안 됩니다. 석회암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화석연료를 태우면 탄소의 양은 증가한다. 화석연료. 얘들아, 화석연료 안에 뭐가 있어? 탄소가 있어요. 맞죠? 근데 이 탄소 같은 것들을 태웠어. 그러면 탄소의 양은 점점 많아져. 그러면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탄소의 양은 점점 많아져. 이상하죠? X입니다. 얘들아, 화석 연료에 있는 탄소를
태우면 그 양만큼의 탄소가 기권으로 빠져나가는 것뿐이에요.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지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은 항상 일정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순환이요. 그럼 방금 전에 뭘 본 거야? 탄소의 순환을 본 거죠.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물의 순환인데요. 물의 순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얘들아 지구 전체의 H2의 양은 변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H2의 양은 일정해야 돼. 그럼 얘들아 육지와 바다로 나눠서 생각해볼까? 육지는 얘들아 증발량이 많아 강수량이 많아. 그치? 강수량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증발할 물이 별로 없는데 구름은 막 떠다니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얘들아 바다는 증발량이 많을까 강수량이 많을까? 증발량이 많아요. 물이 많이 뺏어가니까. 그럼 얘들아 바다의 물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육지의 물은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바다의 물의 양은 70%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이 돌고 돌았기 때문인가요? 그럼 얘들아 바다에서 형성된 구름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육지로 이동하죠. 바람을 타고. 이해되나요? 그럼 얘들아 구름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비가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구름이 이동했으면 직권의 물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육지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이 있는 거야. 어떤 형태로? 지하수나 강의 형태로.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수치를 주고 이 안에 들어갈 수치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들아 어떤 입장에서 육지의 입장에서 바다의 입장에서 각각을 고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증발량과 이동한 양은 합해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강수량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강수량과 이동한 양을 합쳐서 증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양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멘붕 와요. 이거 풀다 보면 실제로 멘붕 많이 오는 거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순환에 의해서 지표가 변화했다. 자, 제목만 봐도 뭔지 알 수 있겠다. 물이 순환했어. 수권이 순환했어. 근데 지표가 변했어. 직권의 표면이 변했다는 소리입니다. 직권이 변했네. 그래서 수권과 직권 간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봅시다. 그게 뭐가 있냐면 V자 계곡. V자 계곡은 여러분들 물이 지형을 이렇게 깎아 놓은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상지. 선상지에 한자를 써놨는데 모양상자 뭐야? 땅지인데 이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 부채선자야. 한자는 별의별 게 다 한자가 있어요. 부채선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물이 이렇게 얘들아 물이 뭔가 토양을 끌고 왔어. 그러면 토양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거 보여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물이 모래를 들고 와. 그러면 모래가 이렇게 쌓여. 근데 부채 모양으로 쌓여. 그럼 선상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감이 꽁약천인데 감이 필요 없고 공류 굽이굽이 흐르는 하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뭘 바꿀 수 있다? 하천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삼각주. 삼각주는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삼각주겠죠. 을숙도의 삼각주는 얘들아 원래는 삼각주가 삼각형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맞지?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역시나 그 선상지와 마찬가지로 태적물이 쌓인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삼각형의 형태로. 근데 이 삼각형에서 점점 모양이 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요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을숙도의 모양이에요. 을숙도의 모양은 거의 물방울의 모양 닮듯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삼각주가 점점 쌓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변하기도 한다. 자,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라고요? 수권 때문에 기권이 변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얼마 남았죠? 2개 남았네요. 빨리 합시다. 1분 남았지만 빨리 할게요. 자,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에너지의 순환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명과학으로 가면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흐르는 거예요.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근데 에너지가 순환한다 했으니까 어쨌든 봅시다. 지금 보시면 지구 환경의 에너지원을 나타낸 건데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일단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지구 환경의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양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태양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조력 에너지랑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하는 역할을 배워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인 거야? 태양 에너지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조력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 조력 에너지. 조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력이라는 것을 모를까 봐. 자, 이렇게 우리가 요런 부둣가에 서 있으면 물이 이렇게 밀려와요. 맞죠? 그러면 물이 밀려온다고 해서 밀물이라고요. 물이 높이가 최고조가 되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이 다 찼을 때다라고 해서 만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물이 썰려 나가면 썰물이라 그러고요. 물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간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들아, 밀물과 썰물은 이동하는 원리가 있겠죠. 맞죠? 그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면서 생성해내는 에너지가 바로 조력 에너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조력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 조력 에너지.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얘들아. 근데 조력 에너지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뭘 자꾸 넣는다? 파도를 자꾸 넣어요. 근데 얘들아, 파도라는 건 뭐야? 바람이요, 바람. 바람이죠. 그럼 얘들아, 바람은 왜 생기는데? 한 곳이 뜨거워서 저기압이 되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게 바람이고, 그 다음에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게 바람이고, 그 바람 때문에 물이 이동하게 되면 그걸 파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파도는 누구 때문인 거야? 태양 때문인 거죠. 그래서 파도를 자꾸 조력 에너지에 넣으시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으키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화산과 지진이에요. 그럼 얘들아, 지구 내부에 막 열이 끌어올라. 이게 산에서 분출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고? 화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구의 판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드르르 떨리면 이걸 뭐라 그런다? 지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화산과 지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물과 대기의 순환, 기후의 변화,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생명활동의 에너지와 광합성과 호흡 전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호흡은 아니지만 광합성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과 지진,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 그럼 얘들아, 화산, 지진, 밀물, 썰물 빼고는 전부 다 뭐? 태양 에너지.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단한 마무리 중에서 중요한 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